자식 눈치 보며 받고 있는 그 용돈. 지금은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지겠지만 어쩌면 그 돈이 지금 당신 가족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감사했죠. 아이들이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매달 생활비를 챙겨 보내줬을 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을 겁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이가 되었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몇 달, 몇 년을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고르는데 가장 먹고 싶은 걸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 돈은 내가 번 게 아니니까. 비싸 보이면 괜히 미안해지니까.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주는 돈으로 내가 일해도 되나. 괜히 사치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늦게 들어와도 왜 늦었냐고 따지지 못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가 보여도 그 앞에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정일라고 합니다. 전문 상담가로 노년기 가족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 돈이 참 고맙고 따뜻했는데 지금은 자식 얼굴을 보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고요.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꾸 작아지고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던 그분은 두 딸에게 매달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즐거웠습니다. 편하게 장도 보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무언가를 사도 부담이 덜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들이 하는 말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은 꼭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이번 달엔 여행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출 많아질까 봐 걱정돼요. 말은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갑을 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에도 최대한 싼 진료를 찾으려고 했고 친구들 생일도 예전처럼 챙기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딸들과의 대화가 점점 공식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딸이 연애 이야기도 하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도 털어놓았는데 이젠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딸들한테 엄마가 아니라 부양 대상이 된 것 같다고요. 용돈이라는 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돈을 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위축되고 자식은 조심스럽게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말 한마디 못 꺼내는 불편한 거리로 자라납니다. 그 돈을 받기 전까진 딸들과의 관계가 편했는데 지금은 매달 말일이면 괜히 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들어올까? 혹시 줄진 않을까?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고요. 여러분, 이게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식이 주는 돈이 고마워서 받았지만 그 돈이 나를 작게 만들고 자식을 멀게 만들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서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고맙지만 불편하고 든든하지만 서운하고 받아야겠지만 피하고 싶은 그 용돈. 그게 진짜 가족의 온도일까요? 정말 효도일까요? 이제 그 진짜 민낯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74세 서정임 씨는 요즘 들어 자식 얼굴 보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힘들다며 울먹일 때면 밤늦게라도 따뜻한 죽을 끓여서 들고 가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랬던 딸이 몇 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됐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그 돈이 들어오고 나서 전화 통화의 횟수도 줄고 대화의 분위기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딸한테 먼저 전화하기가 조심스럽다고요. 말끝마다 엄마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 비싸요. 병원 자주 다니면 돈 아까워요.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요. 딸의 말엔 분명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조이고 사소한 선택 하나에도 자식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외출하고도 미안한 마음은커녕 즐거운 이야기만 전했는데 지금은 커피 한 잔 마셨다는 말도 괜히 꺼려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요즘은 여유 있으시죠?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습니다. 이젠 내가 이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평가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답답함이 쌓입니다. 잔소리 한마디도 조언 한마디도 이젠 괜히 상처 줄까 봐 입을 닫습니다. 그 결과 엄마와 딸 사이엔 아무 일도 없는데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리. 이상하죠. 돈 몇십만 원이 수십 년 쌓아온 관계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런 사례는 서정임 씨 한 명이 아닙니다. 65세 김순자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큰딸에게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딸은 효심으로 하는 일이었고 김 씨도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남편과 함께 김 씨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이었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혹시 부족하시면 꼭 말해주세요. 순간 김 씨는 너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밀려 있었고 의약품비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웃으며 말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미안하니까요. 말하면 딸이 더 무리할까봐 사위 눈치도 보이고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딸과의 통화에서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도 못하고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자식에게 무심한 사람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닫는 열쇠였다고요. 자식의 마음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부모에게는 눈치가 되고 말을 삼키는 이유가 되고 혼자서 외로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원래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용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은근히 그리고 서서히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달라지고 눈빛 하나에도 뜻밖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랑은 남아있지만 표현은 사라집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은 있는데 그걸 말할 방법을 잃습니다. 그게 돈이 만든 벽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김연자 씨는 올해 70입니다. 10년 전까지도 본인이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매일같이 손님을 맞이하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이모님이라 불렀고 그 소리에 김 씨는 삶의 의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무릎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이후 장사를 접게 됐고 그때부터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매달 30만 원씩 총 90만 원이었습니다. 돈만 보면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생필품도 사고 병원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느 순간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 나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다듬고 조리를 하고 손님들과 웃고 떠들고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지금은요.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고 가끔 은행이나 병원 갈 때가 전부입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는 일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돈 받는 엄마, 돈 받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그때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찾아오면 김밥 한 줄 말아줄 수 있었고 손주가 오면 떡볶이 한 그릇 끓여줬는데 지금은 그럴 힘도 자신감도 의미도 없어졌다고요. 자식들은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어주지만 정작 엄마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걸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김연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4세 이만호 씨는 퇴직 후에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고 주민들이 인사해 주는 게 반가웠고 명절 때 초코파이 하나라도 건네받을 때면 그래도 아직 나도 사회 구성원이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일하세요. 이제 제가 용돈 드릴게요. 자식 입장에선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매달 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생활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경비 근무표도 버렸습니다. 관리실 옆 커피 자판기 앞에서 나누던 동료들과의 농담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은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손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부모가 안정감을 얻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부모의 하루를 빼앗고 역할을 지워버리면 결국 존재감마저 잃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기다리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역할도 없는 노년. 그게 돈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자리, 자신만의 쓸모, 자신만의 일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지는 순간 건강도, 관계도, 의욕도 모두 함께 흔들립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일 없는 듯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던 자식. 하지만 그 돈이 가족의 숨통을 죄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걸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참극의 시작입니다. 정승철 씨는 42살입니다. 제약회사 중간 간부로 매일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에게는 한 달에 80만 원씩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용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출산 휴가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처음엔 아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났고 아이는 병원비, 장난감, 기저귀 등으로 매달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어머니 용돈 조금만 줄이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당장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키워줬고 나는 그 은혜를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카드값이 연체되고 있었고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효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이젠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이 상황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정 씨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저 자식이 넉넉해서 보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딸처럼 살가워요. 하지만 그 용돈은 아들의 카드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율 19%짜리 빚에서요.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딸은 어머니에게 드리는 50만 원 때문에 결혼이 늦춰졌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해한다 했지만 신혼집 대출을 받으려니
소득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용돈이 부담이 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투다 헤어졌고 딸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 흔들렸어. 하지만 그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딸의 선택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부모는 전혀 모릅니다. 자식이 무리해서 주고 있는지, 자식의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지,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지를요. 왜냐하면 자식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부모가 상처받을까봐, 말하면 자신이 불효자일까봐, 말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장 위태로운 침묵이 시작됩니다. 돈이 오가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생활은 망가지고 관계는 갈라집니다. 이걸 막을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부모가 먼저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이 돈 무리되는 건 아니니? 아빠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그 말 하나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 하나면 숨기고 울던 자식이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일이지 자기 삶을 갈아넣는 희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보내오는 그 돈, 혹시 지나치게 당연하게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돈 뒤에 감춰진 고통을 혹시 애써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한번 자식의 눈을 보고 묻는 겁니다. 그 돈이 너한테 부담은 아니냐고. 정말 괜찮은 거냐고. 그게 진짜 부모의 자리입니다. 70세 최성분 씨는 어느 날 용돈을 거절했습니다. 셋이나 되는 자식들이 돌아가며 돈을 보내주고 있었고 매달 150만 원이면 생활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자식 얼굴만 봐도 미안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자녀를 모두 불러 앉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돈 안 받아도 돼. 그 대신 매달 하루만 시간을 내줘. 엄마랑 밥 한 번 먹고 같이 시장 한 번 가고 그걸로 충분해. 자식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하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정말로 첫째는 시장에 함께 가고 둘째는 점심을 사드리고 셋째는 동네 공원을 같이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기운이 돌았고 무엇보다 말수가 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보다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보는 게 더 좋더라. 그게 효도야.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이런 변화는 다른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67세 강동숙 씨는 자녀에게 용돈 대신 한 달에 한 번 반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요리는 잘 못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집에 가서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식탁 앞에 앉아 딸이 만든 멸치볶음을 먹으며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딸이 주는 사랑 같다. 돈은 감동이 없는데 이건 감동이 있다. 딸은 울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을 드렸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엔 어색했던 대화도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자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에게 용돈 대신 디지털 교육을 해줘라. 스마트폰, 인터넷, 온라인 은행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배운 겁니다. 배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고 배워가는 성취감도 얻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도 보고 온라인 쇼핑도 하며 본인 인생의 세계가 훨씬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잠깐이지만 배움은 평생 가더라. 자식한테 뭔가 배운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 그 말 한마디에 효도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마음은 오래갑니다. 효도는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혼자 밥을 먹는 외로운 식탁 대신 자식과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용돈 대신 정기적인 전화 한 통, 한 달에 한 번의 외식, 생일 때 손으로 쓴 카드, 함께하는 여행, 이 모든 것이 돈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그 돈, 정말로 부모님이 바라는 것일까요? 지금 받고 있는 그 돈,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인가요?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고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혼자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점점 말수가 줄어들까? 나는 왜 자식 얼굴을 보며 미안하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매달 말일이 되면 긴장이 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돈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사랑을 줬다고 믿습니다. 부모는 그 사랑을 받으며 눈치를 봅니다. 자식은 효도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모는 그 효도에 눌려 숨을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효도의 민낯입니다. 가족이란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행자입니다. 그 동행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고 진심이고 존중입니다. 용돈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말을 삼키게 하고 마음을 가리게 하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죄책감으로 효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지금 자식이 보내는 돈의 무게가 그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진 않은지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자식이라면 지금 드리는 용돈이 부모의 마음을 더 좁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진심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쩌면 가끔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함께 산책하면서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부모님께는 세상의 어떤 돈보다 값진 효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은 편안해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자랍니다. 돈보다 따뜻한 마음, 용돈보다 오래 남는 시간,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더 많은 가족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